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해가스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상의 어떤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기능사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흡착이죠. 자, 흡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흡착제, 활성탄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에 입자상이나 뭐 어떤 기체도 그렇고 뭐 다, 작은 입자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흡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고체 표면에 이제 물질이 농축되는 현상인데, 이제 뭐 보통 입자상의 물질들 또는 뭐 가스상의 물질도 가능하고요. 또 수질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흡착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흡착에는 이제 두 가지 흡착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물리적 흡착과 화학적 흡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흡착이라고 하는 거는 반데르발스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잡아당기는 힘, 인력에 의한 반응이고요. 화학적 결합에 의한 화학적 흡착 두 가지가 있어요. 얘네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얘는 가역적인 반응이고 얘는 비가역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간다 이 얘기지. 그래서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지만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뒤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 온도 낮다 높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 정도 꼭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리적 흡착 공정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그 다음에 분자량이 클수록, pH가 낮을수록 다 뭐예요? 흡착이 잘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뭐 가역적인 과정이다 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고, 흡착제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활성탄, 실리카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 효율 당연히 우수해야 되고, 회수와 용해하고 재생,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물리적인 흡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온도, 시간, 압력, 뭐 표면적 이런 것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착 장치 종류에서 나왔는데, 뭐 고정, 이동, 그러니까 이 흡착제를 딱 고정시켜 놓고 기체에 가스를 통과시키는 거고요. 이동이라는 건 같이 다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층이라는 얘기는 그 고정과 이동층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러니까 반반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착 시설의 조건 뭐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용 기간이 길어야 되고, 뭐 체류 시간이 일정량 있어야 되고, 효율이 좋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흡수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흡착이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달라붙었다면, 흡수는 이 흡수액이 있어요. 이 흡수액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 잡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체, 액체 사이의 접촉을 이제 통해서 기체 성분을 액체 속으로 용해시켜서 기체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고, 이건 기체가 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이면은 물이랑 좀 친한 가스, 또는 뭐 흡수액, 당연히 이제 흡수액 자체가 물, H2O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물이랑 얼마나 친하냐가 이 흡수에 의해서 제거가 얼마나 가능한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용해도의 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난용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친수성입니다. 물이랑 친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가스들이 좀 이 흡수에 의해서 잘 제거된다. 자, 기체의 압력이 비례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해도가 작은 기체는 헬리상수가 크다. 요게 이제 작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일정한데 얘가 커져야지만이 이게 딱 그 식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헬리상수가 크다. 자, 그 다음 헬레버츠 잘 적용되는 기체는 작은 기체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그냥 온도와 뭐 압력 뭐 이런 변화를 주지 않아도, 얘네들은 조금만 뭐 해도 확 흡수되고, 조금만 돌리면 더 확 흡수되고 해서 일정한 그 비례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에 잘 되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워낙에 잘 안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뭐겠어요? 내가 압력을 올려준 만큼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건 그래서 나용성인 거죠.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헨리의 법칙이 적용이 잘 된다고 해서 이게 친수성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균성이 되겠다. 자, 그 다음 기체 용해도는 기체가 온도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그죠? 사실 이제 용해도 자체가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고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헨리의 법칙에서 나왔는데 뭐 위에서 다 설명했어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로 시험에 헨리의 법칙을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증가된다. P는 HC. 그래서 P가 압력, 그 다음에 C가 농도,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헨리 정수의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변화가 결국 기체 용해도에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헨리 법칙 자체는 압력과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하지만 이 기체 헨리 상수 자체가 온도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아졌을 때 이 C 값이 증가하더라.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되는 기체는 난용성 기체다. 그리고 어려운 기체는 친수성 기체다 해서 친수성 기체까지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헨리 상수와 관련해서 문제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SO2가 평형에 있다. 분압이 44래요. 44mm Hg라죠. 헨리 상수가 1.6 곱하기 10에 이고,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뭘 구하는 거예요? 농도를 구하여라. 이때 농도의 단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킬로몰 퍼 세제곱미터 나와야 돼요. 왜? 여기에 지금 헨리 상수 단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몰에 대한 농도 단위로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P는 HC 식을 이렇게 써놓고 1.6 곱하기 10, 그 다음에 0.0578 이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C 값이 나오게 되겠죠. 왜 0.0578이 들어갔을까? 자, 44mm Hc인데 여기 보시면은 ATM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갖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ATM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단위 잘 보시면서 문제를 풀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흡수장치 설계, 말 그대로 흡수라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흡수액이 있고요. 뭐 가스를 뭐 통화를 이렇게 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데, 뭐 물론 이제 이 흡수액을 위에서 스프레이로 뿌릴 수도 있고 뭐 충전탑이나 이런 것들에 놓을 수도 있고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흡수액을 이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흡수액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 용해도가 커야 되겠죠? 그리고 싸야 돼요. 점성은 작아야 돼. 점성이 크면은 이게 지금 딱 붙어가지고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이건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휘발성은 낮아야 된다. 화학적 성질은 비슷해야 되고 독성과 부식이 없어야 된다라는 흡수액의 구기 조건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충전탑에서 충전물이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흡수액을 흡수탑이라고 하거든요. 자, 흡수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흡수액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에 이 패킹이라고 하는데 이 충전물을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런 걸 여기다가 가득 채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스의 흐름이 여기는 작고 여기는 뭐 세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통과하면서 동일한 어떠한 가스의 흐름을 갖고요. 그 이 안에서 흡수액과 이 가스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져요. 이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게 처리가 이제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 이 머리 많은 이런 물 갖다가 뭐라 하냐면 패킹이라고 하고 충전물 뭐 또는 충전재
I인가? 예, 이걸로 하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처리를 갖다가 우리가 충전 탑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 충전 탑이라는 건 방금 이제 설명드린 이러한 충전 탑 안에 충전물들이 이제 채워진 그런 이 처리 장치고, 일단은 가벼워야 되고요. 마찰 저항이 작아야 되고, 압력 손실은 작아야 되고, 비피 면적 커야 되고, 접촉이 유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액의 홀드업은 좀 작아야 된다. 뭐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홀드업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잡고 놓지 않는 거지. 이러면은 좀 원활한 흐름이 안 되잖아요. 이 가스가. 그러면은 이제 좀 곤란해요. 그래서 원활하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접촉 면적이 늘어가지고 체류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는 상관없는데 못 나가게 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홀드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좀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내식성, 내열성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장치 어떤 특징에서 액 분산형과 그 다음에 기체 분산형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분무 탑이라고 있어요. 탑. 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분무잖아요.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쏴주는 거예요. 가스가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같은 충전 탑 같은 경우에는 충전물과 함께 흡수액이 있었는데 흡수액을 위에서 떨어뜨려주고 밑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수성 기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압력 손실은 적고 구조가 간단하고.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러버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용량의 어떤 처리가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론이라는 건 원심력을 이용한 이러한 기류를 이 통 안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다공판 탑은 포정탑에 비해 다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공판 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판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이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또 동일한 어떤 구멍들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유속이 정리가 잘 되면서 올라가요. 이러면서 처리되는 게 이 다공판 탑이고, 그 다음에 포정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컵을 씌워주는 거죠. 이렇게 탑처럼. 그러면은 기체가 들어가서 여기서 좀 한 바퀴 돌아서 나가겠죠. 이러면서 흡수액과 만나면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처리 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흡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서 접촉 면적, 시간, 용해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제어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스상 물질을 처리하는 것들 중에 이제 앞에 처리 기술이나 방법들을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질소화합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소산화물 어떤 특성이 있냐면, 얘는 말 그대로 N과 O가 만나는 거예요. N과 O가. 그러면 이 N과 O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는 연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에 의해서 산소가 연소되면서 만나는 연료에 의한 거. 또 하나는 뜨거운 열, 700에서 800도씨 되는 그 열에 의해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만나는 거. 이렇게 두 가지의 질소산화물이라고 있어요. 이거에서 여기가 퓨얼, 낙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열에 의해서 공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만나는 이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낙스를 우리가 서멀 낙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요거와 이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NO가 이제 주로 이제 나오게 되겠고, 소량의 NO2를 함유한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한 700에서 한 800도씨 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염에서, 이 불꽃에 의한 화염에서 나오는 낙스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낙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종류가 되겠죠.
당연히 산소가 많아지면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도 어떻게 처리하느냐? 촉매를 통과를 시키면서 결국은 뭐겠어요? N5라고 한다면 얘를 N2로 쪼개 놓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N2로 간 거니까 질소죠? 질소는 해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SCR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촉매를 통해서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SCR 200에서 300도씨의 촉매에서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N2로 환원하는 그런 기술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NO도 있죠. 여기에 뭐 들어가요? 암모니아 집어넣는 데서 암모니아. 촉매는 사실 이 반응에 참여하진 않고 이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개념, 그래서 더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NO, 암모니아, 그 다음에 산소가 같이 있어요. 그렇죠? 산소가 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 셋이 같이 있을 때 이러한 반응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공존한 상태에서 반응이 에 대한 이 앞에 계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백금, 산알루미늄계 이런 것들이 이제 촉매로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는 탄화수소, 수소, 일산화탄소가 공존하여도 선택적으로 질소 화합물과 먼저 반응하게 되겠고, 암모니아는 산소와 우선적으로 얘는 우선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촉매가 이제 이 SCR을 쓰기 전에는 사실 SNCR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촉매를 사용을 하면은 이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얘는 이 고온에서, 더 고온에서 900에서 1000도씨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 에너지로 뜯어놓는 거예요. 뭘? NO를 뭐로? N2로 이렇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환원성 기체, 요소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N2로 날려보내는 게 SNCR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잡아다가 이제 쪼개가지고 내보내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연소나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좀 제어를 하면서 낙스를 제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일단 온도가 너무 높으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걔를 온도를 좀 내려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를 분무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온도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연소 온도를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을 거쳐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나가는 배기가스를 다시 한번 재순환시켜 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낸다거나, 또는 이 산소를 좀 덜 넣어 가지고 질소산화물의 화합을 좀 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소 상태를 조절한 질소산화물의 저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과잉 공기비 연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과잉 공기, 그러니까 연소 공기를 좀 적당히 넣어주는 거는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넣잖아요. 이거는 좀 반대 개념이, 너무 많이 넣으면은 오히려 냉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좀 온도가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 뒤에 폐기물이나 대기 연소 쪽에서의 어떤 연소의 조건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이 질소산화물의 연소 상태 조절을 통한 질소산화물의 저감에서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황산화물 제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산화물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었냐면 화석 연료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석 연료 속에 있는 황을 탈황시킨 거죠. 탈황.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황산화물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거죠. SO2가 이제 이만큼 나오고 SO3가 이만큼 차지한다. 그리고 억제 방법으로는 수소화법, 접촉, 수소화 탈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이제 석회석을 주입하거나 활성탄, 활성산화망간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제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석회석 CaCO3인데 얘를 집어 넣게 되면은 CaSO4에 섞어옵니다. 이걸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CO2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건식이에요. 즉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 외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슘, 암모늄 수용 이런 것들은 습식 상태, 그러니까 물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응 시에는 사실 이제 NaOH 수용에 나트륨을 해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고 이런 식인데, 얘네들의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잘 이제 그 결합하는 그 반응을 이용해서 NaSO4나 CaSO4, 황산 암모늄의 형태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흡식기법이 되겠고, 산화법은 이런 촉매 존재하에서 억지로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황성분이 2%인 중유 10톤 per hour를 연소하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중 SO2를 CaSO3로 완전 탈환하는 경우에 이론상 필요한 탄산칼슘의 양은, 자, S는 모두 SO2로 배출된다. 자, 일단 10톤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곱하기 2%래요. 100분의 2지. 그러면은 뭡니까 이거? 황이죠. 이렇게. 자, S가 O2랑 만나서 SO2가 돼요. 그러면 이게 64거든요. 이게 32거든요. 원자량이. 그럼 얘는 64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32분의 64를 해주면 뭐가 되냐면 황에서 SO2에 대한 양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전체 64 중에 32가 황이니까. 자, 그런데 얼마만큼의 CaCO3가 필요한가?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 화학식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SO2와 CaCO3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만 알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해요. 1대1. 전체를 다 물론 기억하면은 좋겠지만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게 되겠어요. S 대 CO3가 32 대 100 이렇게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이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0.2톤 per hour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나눠놨죠. 자, 이거를 한 방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맨 처음에 10톤이었어요. 그쵸? 여기 100분의 2가 황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2분의 64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였어요? S에 대한 양이었죠? 네, 여기까지는 뭐였습니까? SO2에 대한 양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요거는 64분의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 100은 뭐냐면은 CaCO3의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똑같이 답이 0.6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로 쭉 해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 기타 악취 물질의 제어해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악취를 이제 저감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뭐 흡수라든지 활성탄, 뭐 마스킹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악취 유발 물질이 뭐가 있는지, 뭐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메틸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직접 연소, 얘네들 다 태워버려가지고 이런 분자 형태를 깨버리는 거죠. 직접 연소법 온도가 600에서 한 800도씨다 라는 거. 촉매산화법 있는데, 이거는 촉매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가 이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뭐 직접 연소 온도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해 가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흡착, 흡수, 그 다음에 황산화물의 제어, 질소산화물의 제어, 이 네 가지 위주로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